네, 전설이 지금부터 쓰여져야 합니다. 손중 선수는 지금 첫 출전이고 이제 바로 장육 선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포스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손주영 선수는 이제 공식전 첫 경기고요. 네. 이 선수는 예선에서 조영근 선수, 변은정 선수, 저그들의 어떤 장욱 선수네요. 네. 제가 착각했어요. 예, 머리를 짧게 짧게 잘라서. 저도 조금 헷갈렸습니다. 이게 누구죠? 했는데 장육 선수예요. 앞머리를 거의 짧게 깎고 무언가 다부진 모습으로 지금 앉아있네요. 얼굴도 좀 컸어요. 네, 전투훈련 제대로 갔다 왔나 보네요. 장육 선수 여러 가지 의지를 담은 눈빛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하시네요. 그리고 팀의 최고 기대주인 장육 선수, 네. 팀의 저그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런 이 선수 역시 기대주에 섞이시면 안 돼요. 자신의 자리를 찾아내야겠습니다. 네, 그 기대주라는 것은 뭐 언제까지나 그런 것이고 바로 이 선수가 손중 선수. 요즘 뭐 저런 헤어스타일이 유행인가 봐요. 네, 한번 만들어야겠는데요, 저희도.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조영곤 선수나 이제 변은종 선수 등을 제압을 하면서 이 선수의 어떤 그 경기력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런 시내라면 이런 무대에서의 어떤 그 긴장감을 얼마큼 덜어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선수가 예선 때 조현근, 박문기, 변은종 세 선수가 공통점이 있죠. 저그예요. 네. 저그를 3명이나 꺾고 올라오는데 그 저그도 만만치 않은 저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수는 바이오닉에 대한 실력은 걱정할 게 없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여줄지 오늘 기대가 되네요. 네, 만만치 않은 저그들을 물리치고 올라온 손중 선수 한 번 더 증명한다면 24강이라는 그 숫자를 자신의 손에 얻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 롱기루스입니다. 네, 롱기뉴스2 지금부터 함께하죠. 먼저 장육 선수의 진영입니다. 장육 선수는 11시에서 시작하는 저그고요. 11시에 저그 장육 선수 그리고 손주훈 선수는 7시 진영에 위치해 있는 테란입니다. 그 손중 선수는 90년생, 올해 18살이고요. 네. 그 2006년도 8월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어떤 그 장기로 본다면 소수 유닛의 어떤 그 난전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것은 최근의 어떤 트렌드를 좀 어떤 그 부합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처럼 이제는 소위 말하면 좀 잠이 오게 하는 플레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수비적인 뭐 이런 식의 경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의 스타일이 있고 그러면서도 조금 더 최대한 공격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길어진다 하더라도 보는 측면은 박진감이 훨씬 더 넘쳐지는 그런 수준 높은 경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공격적. 최대한의 공격이 최대의 수비다 뭐 이런 말인 것처럼 상당히 그 공격적인 플레이로 방어도 같이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뭐 이제 공식전 자체가 손주훈 선수가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두 선수가 평소에 잘 안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아주 그 친한 상황인데 그 사석에서 뭐 둘이 친하니까 장육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손주훈 선수를 보고 보너스라고 오늘 경기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뭐 평소에 이제 장육 선수가 손주훈 선수 상대로 상당히 많이 이긴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지금 오버로드도 자신의 그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보고 있는데 야, 두 선수 헤어스타일 똑같네요. 제가 헷갈릴만 하네요. 네, 완전 그래도 친한 것 같은데요? 둘이 같은 미용실인가요? 그렇죠. 머리도 스타일도 비슷하고 오버로드 스타일 헤어요. 네, 저는 처음에 장혁 선수가 나오는데 왜 자꾸 손중 선수 얘기를 할까? 저희 둘이 이렇게 좀 난감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방송을 제가 고작 1년밖에 안 했지만 나오지 않은 선수를 이렇게 얘기해주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 손중 선수를 빨리 보고 싶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네, 한번 실력을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주 그 빠른 정찰을 통해서 상대 위치를 확인했고 상대 의도조차도 입구 쪽에 저렇게 맞고 플레이를 하면 이제 원배럭 더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장혁 선수가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장욱 선수는 그래서 앞마당 지역에 해처리를 펼치는 모습. SCV도 손중 직접 예전에는 갑니다. 롱기뉴스에서 입구 맞고 더블하면 무조건 테란 유리하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이거 바뀌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입구 맞고 원배를 더블 하게 되면 저그는 그냥 드론만 생산하는 거죠. 굳이 저글링은 2기 이상 생산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의 언덕 지역에서 오버로드를 보면서
그냥 상황 보고 성군도 뒤늦게 지어도 충분하거든요. 야, 이것을 어떻게 손중 선수가 중반 이후에 운영을 할지 아마도 기대가 되네요. 첫 오버로드로 상대 입구를 막고 더블하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저글링 생산해봤자 최소 2개. 그 이외에 드론 다 뽑을 겁니다. 아니면은 저글링조차도 안 뽑고 드론 다 갈 수도 있어요, 사실. 대처리까지 3개를 펼치고 있는 장국 선수입니다. 상대방을 이제 어느 정도뿐만 아니라 뭐 친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는 예전 같으면 항상 6저글링 이게 기본이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글링 확보하고 이제 드론을 뽑아서 후반을 대비를 하는 거죠. 최근에 저그들이 좋아진 게 테란을 상대로 레어를 가면서 앞마당에서 바로 가스를 채취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은 예전에는 저그들이 좀 겁이 많았어요. 겁이 많은 플레이가 많았는데 지금은 앞마당에 가스를 빨리 채취하면서 럴커도 빠르고 뮤탈도 한 번에 많이 나오는 측면, 이런 자원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인데 손정 선수가 그 전에 좀 압박을 해줄 무언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상대편이 해처리를 뭐 3개나 아주 편하게 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정 선수의 초반 압박이 좀 필요할 듯한데 네.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뭐 테란에서 이제 선택이 중요한데 보통 이렇게 가면서 아주 빠른 태클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모습으로는 무난한 그 바이오닉을 준비를 하고 있고 장혁 선수 역시 빠르게 조기에 첫 오버로드로 상대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어떤 그 저글링 쪽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 드론을 쭉쭉 뽑아내면서 후반을 대비를 잘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는 장육 선수에게 손주영 선수가 개별적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좀 패배가 걷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손주영 선수가 지금 예선에서 듀얼 토너먼트 예선에서 보였던 대저그를 상대로 한 그런 플레이가 나온다면 장육 선수도 안심할 수 없거든요. 보너스 아니거든요. 본인이 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첫 타이밍 찌르기를 준비를 할 텐데 뭐 오버로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성크를 늦게 짓는다든가 이런 실수는 하진 않겠죠. 지금도 보십시오. 성큰 하나도 없이 앞마당에서 가스를 채취하고 있는 이런 것을 만약에 한 3, 4년 전에 플레이를 했으면 2, 3년 전에 네. 플레이를 하게 됐으면 이게 뭐 하는 거죠?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사실 이런 플레이가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그들은 상대방의 마린수를 정확히 보고 딱 거기에 맞는 성큰 콜로니를 짓는 거죠. 오, 지금 네 번째 처리. 야, 빠르네요. 예, 이 경기를 조금 더 손중 선수가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려면 사실 이 러시가 물론 성공할 가능성 거의 없고요. 네. 예, 뭐 무시하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12시 쪽에 추가 멀티를 조기에 발견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육 선수니까 도리어 손중 선수의 움직임을 기회로 바라보고 12시에 해설 하나 더 펼쳤거든요. 지금 발업 저글링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 발업 저글링을 뭐 이 정도만 딱 생산하고 드론을 다시 한번 생산을 하면서 뒤로 마린 메딕을 밀어내고 그리고 나서 12시 지역 멀티만 저 중앙 지역 멀티만 어떻게든 활성화만 시키면 유리해질 수밖에 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이어 변태. 예, 12시 쪽에 멀티 타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장혁 선수가 뮤탈리스크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휘둘러 줄 수 있고 12시 쪽에 3가스가 확보가 되면은 글쎄요, 장혁 선수의 무난한 하이브 체제, 디파일러 체제까지 넘어갈 수가 있죠. 그냥 올라가다가 아래쪽에 급한데요? 저글링 들어갑니다. 아래쪽 저글링 지나가는 거 봤을 예. 텐데 방어는 해놓고 있었네요. 그렇죠. 깔끔하게 세심한 플레이 이런 부분은 좋네요. 저 저글링은 낭비하지 않는 게 좋고요. 싸울 생각이 없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열차에서 12시로 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뮤탈리스크도 곧 나오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저글링으로 잡아버릴 수도 있어요. 성크는 하나 더 늘려야 될 텐데요. 올라갑니다. 3개는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올라가는데 아직 예. 크립 코너도 일단 궤대로 저글링이 완성이 안 많기는 한데 됐거든요. 한번 찔러보나요? 파이어맨 올라가나요? 파이어맨 뒤집어 놓고 그렇죠.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죄송합니다. 네. 파이어맨이 한 3개 정도가 있었다면 한 번쯤 싸워주는 것도 괜찮을 텐데 가나요? 자리 뒤쪽으로 뒤쪽으로 올라가네. 뒤쪽으로 자리 잡고 뒤쪽으로 자리 잡고 올라가는 잘 손쪽으로 잡았어요. 일단은 서클은 완성됐지만 하나 파괴 저글링 같이 해보습니다. 장유. 그러니까 예. 장혁 선수가 믿었던 것은 성큰을 2개밖에 건설하지 않으면서 그만큼 많은 저글링을 확보했기 때문이죠. 네, 그 저글링으로 정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장유 선수. 그러면서 뮤탈리스크가 네. 서서히 보입니다. 저 머린의 어떤 저 머린이 압박을 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저그의 출발이 좋기 때문에 지금 저 병력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더더욱 뮤탈리스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조금은 장혁 선수가 계속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하게 터렛을 공사하고 있는데 뮤탈리스크와 저글링들이 입구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유 이거 선수. 피해 안 줘도 장욱 선수가 조금 상황이 좋을 수가 있어요. 사이언스 뱃을 갖춰지고 이레데이트가 업그레이드가 딱 되게 되면 이거 오버로드 빼줘야죠. 럴커 나오고 또 하이브 가면서 무난하게 저그가 테란을 상대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일단 장욱 선수는 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장혁 선수의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면 손재웅 선수는 이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사실 손준 선수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배슬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투팩을 선택을 해서 스캔의 어떤 그 힘을 바탕으로, 투스캔의 힘을 바탕으로 타이밍 노려서 한 번 정도 진출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글쎄 장욱 선수의 움직임을 봐서는 그거에 좀 무너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찌됐든 테란이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라간다 손재웅. 그러면서 뮤탈리스크를 좀 쫓아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듯한 그런 플레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뮤탈리스크로 일꾼을 거의 잡아낸 것도 아니고, 뮤탈을 벌써 2개나 잃었거든요. 조금은 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잃기는 했네요. 그래도 뭐 뮤탈리스크에 올인하기보다는 지상 유닛이 러커 쪽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슬이 나오면서 첫 타, 그 첫 타가 이제 테란에게 중요하고 저그 역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저글링 러커를 생산하는 채비에 돌입했기 때문에 글쎄요 그 첫 타가 얼마큼 강력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거의 맡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저그가 방심하지 않는다면. 하이브까지 변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혁 선수. 이제 드론은 다 채웠고, 장혁 선수는 이제는 럴커 저글링, 뭐 뮤탈리스크로 이제 싸워줄 생각인데, 그래도 지금 타이밍에 배슬이 딱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한번 찔러주는 플레이는 유효할 것 같거든요. 손재웅 선수 일단 위쪽으로 올라갔다 병력들 일단 뮤탈리스크 위쪽으로 안 되네요. 뮤탈 약간 무린 듯 탱크도 못 잡고 뒤쪽으로 빼집니다. 지금 피해 큰데요. 아무래도 이런 무리를 했던 게 이제 시간을 벌고자 함에 했던 건데, 시간을 벌고자 함이었던 건데, 네. 문제는요, 진출해서 앞마당 쪽에 조여지기 이전에 병력을 빼놔야 되거든요. 그 전에 어떤 그 디팔러를 막아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늦습니다. 디팔러보다도 지금 진출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병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뒤로 빼놔서 포위 공격할 수 있는 병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손중 찌르기 가죠? 한 방에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손중 선수 이 찌르기를 못 막는다면 초반에 좋은 분위기를 가졌던 네. 장혁 선수 아무 필요 없습니다. 뭐 어쨌든 손준 선수는 이 병력의 모든 걸 좀 걸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딱히 초반에 사실 뭐 더블이라든지 빌드상에서 누가 유리하다 딱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장혁 선수가 뮤탈리스크가 너무 한계없습니다. 생산한 거에 비해서 거의 뭐 병력적인 피해도 못 주고 일꾼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을 끌지 못한 게 좀 크네요. 뒤쪽에 빼놓은 병력과 함께 이제 포위 공격을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한데 최대한 저 성큰으로 버티고 병력을 좀 더 확보해야 돼요. 배슬 그래 배슬 맞네요. 이거는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인데요, 손주웅 선수. 이거 잃은 건 좀 마음 아프네요. 네, 표정에서 약간의 당혹스러움이 살짝 지나갔습니다. 손주흥. 이거 막아낼 가능성이 지금 후속 병력이 빨리 뒤쪽에 같이 오죠. 배슬 없는 상황에서 같이 한번 러커와 저글링. 이거 이럴 때 사이언스 배슬이 있어서 지금 원래 디펜시브 매트리스 한번 딱 걸 타이밍이었거든요. 없네요. 무너지나요 이 라인? 손주흥 선수 이 라인 버텨내지 못합니다. 패스를 잃은 게 너무 아프네요. 지금 첫 패스 타이밍에 아까 말씀드린 손주웅 선수의 가장 중요한 건데 그 패스를 잃은 게 그걸 더 깎아먹은 거예요. 좋은 기회를. 러커 더 내려오네요. 러커 내려오고 배슬 없어요. 좀 스캔을 다른 지역에 다 써버렸는지 교전 중에서도 스캔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그 병력이 잡아먹힌다 하더라도 피해를 많이 주면서 주도권을 쥐고 나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조금 손주흥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일단 살짝 언버로된 러커를 두드려 봤지만 다시 급하게 병력을 이제 뒤쪽으로. 디펜은 나오거든요. 분위기 자체는 장혁 선수가 완전히 잡은 상황이고요. 일단 디파일럿 체제가 이 시간 동안 이거 지압실까지 손주흥 점점 좋지 않아요. 글쎄요 긴장을 많이 해서 이제 뜻대로 경기가 좀 안 풀리는데요. 이거 큰데요 이 드랍시. 이제 디파일럿 체제 완성됐고요. 손주흥 선수 물론 그 12시 지역의 멀티를 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드랍십도 한번 운영해 보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장혁 선수에게 계속 휘둘리고 있어요. 그 첫 패스리 살아남아 있었을 말이죠. 아까 그 싸움에서 이기고 그 자리 잡은 데서 완벽히 구축한 다음에 패스리 추가되고 초반 나오는 디파일럿 잡아내고 이게 이제 테란이 이기는 시나리오인데 네. 지금은 뭐 거의 이제 그 분위기 나왔죠. 자체가 저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디파일러까지 추가된 장혁 선수, 손주흥 선수의 병력들이 도리어 고립당하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시간 끌고 지금 럴커 뒤로 빼면서 시간 끌고 이걸로 한 번만 지키게 되면 가죠, 러커. 다크죠. 못 버티면 다크에서 한번 앞으로 아직까지는 정도 살짝 없는 뒤쪽에서 폴지를 잡네요. 올라가면서 뒤에 후속 탱크까지 잡혔습니다. 손주흥. 그래도 이걸로 돌아다니면서 해처리까지 파괴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 다 끌고 근데 이거는 글쎄 막힌다고 봐야 되고요. 막히지만 피해는 많이 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손주영 선수는
가능성이 없어요. 원래 이러면서 이제 확장을 시도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할 게 많아요, 손준 선수가. 아, 다크스웜. 이거 뭐 테란에게는 끔찍한 황사보다 더 무서운 다크스웜. 요즘만 다크선 때문에 힘들죠, 밖에 나가면. 그렇죠. 그렇죠. 시간 아침에 때문에. 일어나서 뭐 밖을 보면 네. 정말 부었습니다. 네. 올라갑니다. 글쎄요, 손정 선수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두 가지를 실수했거든요. 베스라고 드랍시. 베스이 저기 따로 있네요. 아 그래도 일단 상대방의 궁지로 몰아놓고 지금 이럴 때 사실 첫 번째 디파일러로 딱 다크선 뿌리면서 자신의 앞마당 지역 근처까지 오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것까지는 일단 차단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런 플레이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아, 있어요. 저를 움직이는 것들은 아, 어느 네. 정도 성장했죠? 네. 뒤쪽에서. 근데 지금 손정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건 이 점입니다. 뭐냐면 끊임없이 압박을 해준다. 그렇죠. 네. 아, 베스! 아, 베스 이거 아쉽네요, 네, 베스. 손정 선수가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끊임없이 압박을 해서 센터 쪽을 잡고 있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는 전투에서는 이겨도 결국 전쟁에서 못 이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주면서도 베스를 잃지 말면서 모아야 되고 멀티 성공해야 되고, 근데 베스를 계속 잃고 있어요. 이러면 안 게다가 됩니다. 한기는 예, 자신도 어디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린. 네, 뭐 왕따 베스리네요. 관광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낚시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쪽 지역에 있네요, 베슬. 저 일단 뭐 베슬이- 뒤쪽으로 빼놓은 건지. 저 베스를 언제 찾을지 뭐 가볍게 뭐 저녁 내기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움직이네요. 예, 네. 맞네요. 뒤늦게 발견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분위기 자체가 장윤 선수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장윤 선수 역시 추가 확장 기지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장윤 선수 역시도 센터 쪽 치고 나와야 되고, 이럴 때 뭔가 드랍 작전이 개발돼서 소수 유닛의 어떤 게릴라전이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양 선수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테란 역시도 손흥민 선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센터 잡아 나가면서 배슬 모으면 되거든요. 이제 중앙전까지 진출 성공했으니까 이제 손주훈 선수 더 필요할 텐데. 올라가면서 그쪽으로 갈 게 아니죠. 이거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아, 많이 맞았어요. 네. 데미지 제대로 입었습니다 지금. 이거 왜 언덕 쪽에서 올라가서 잠시 농성 버리고 예 바로 위쪽 가서 드론 잡고 피해줘야죠. 올라갑니다. 위쪽 쪽에 방금 전에 좀 공격을 잘하는데요. 실패했었죠. 좋아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 손주훈 선수가 파일러 잡아줘야죠. 디파일러. 아, 손주훈 선수가 장기라고 하는 난전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장혁 선수가 글쎄 어떤 집중력, 예를 든다면은 이 지역에도 유닛을 예, 디파일러를 좀 진지하게 여기서 생산하든가 아니면 나이드 스캐너를 뚫어놓는다든가. 근데 일일이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해철이 이거 깼습니다. 또 12시지요. 방어는 아쉬운데요. 그대로 해철이 깨질 듯. 해철이 파괴해야죠. 해철이만 깨면 됩니다. 해철이 좀 남았는데 일단 이거- 파괴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깨고도 남는 거였는데 아주 공격을 하다가 다른 그냥 상대방의 저글링을 보고 어택당을 찍었는데 이거는 해처리를 찍었어야 돼요. 아, 후속 병력 예, 이동하네요. 본진드랍. 쪽으로 가나요? 이거는 장 선수. 본진에서 좀 많이 휘둘리겠는데요. 확실히 좀 많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장혁 선수가. 기세를 잡은 이후가 아쉬워요. 네. 아, 여기 그냥 보냈어요. 이러면서 센터 쪽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추가 확장 기지 가져가고 5시 쪽에 어떤 개수 멀티까지 가져가면 이건 테란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아, 본진적 괴롭히죠. 다크섬 이후에 다시 한번 장욱 선수 방어를 해서 병력도 이동합니다. 야, 이번 거는 정리할 수 있을 듯. 경기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디파일러 출연 이후부터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장욱 선수가 좀 많이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런 거죠. 예, 원래는 좀 럴커나 이런 걸로 지금 이렇게 중앙지역 12시 쪽의 멀티에 아예 애초에 안 당하게끔 하는 게 적의 시나리오인데 거기서 자꾸 시간을 끌리다 보니까 손중 선수는 미네랄 멀티라든지 자신이 좀 긴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자신의 난전 스타일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아, 베슬이 그러면서 천천히 모여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인 매설을 통해서 어떤 그 센터 쪽의 진출을 장치를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히드라 러커로 어떤 그 디파일러의 플래그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환이 힘든 이유가 추가 확장 기지를 지금 전혀 못 해주고 있어요, 장윤 선수도. 12시까지 상당히 빨랐는데 그 이후가 안 보이거든요, 장욱 네, 선수. 그러니까 딱 막혔습니다.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못 하고 있어요, 장윤 선수가. 이거 지금 원래는 뭐 스파이더 마인에 저글링 갖다 주면서 뭐 럴커나 울트라 리스크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 병력이 없어요, 별로. 아, 그래도 좀 사이언스 베스 네. 관리는 양 선수들이 확실히 그 좀 경력이 많고 방송 경기에 좀 적응이 덜 됐다는 게 느껴지는 것이 양 선수 모두 조금씩 실수들이 네. 눈에 띄네요. 특히 베슬 운영 같은 측면은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눈에 띕니다, 손주흥 선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욱 선수를 도리어 압박하는 건 손주흥. 거기다가
5시도 가져갔어. 이거는 센터 쪽을 잡고 있는 가운데 손중 선수가 이런 형태의 경기를 펼치면은 장윤 선수가 전혀 지금 공격을 가야 되는데 공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최악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병력 많네요. 이번 건 탱크하고 벌처도 같이 왔습니다. 소수 유닛의 난전을 잘한다더니 잘하네요. 아, 울트라리스크. 특이한 유닛 조합을 태워오네요. 사실 저렇게는 이게 마린 밴드만 태우는 게 일반적인데 글쎄 시즈 탱크를 데려온 것은 그냥 무의식 중에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지금 이 공격으로 뭐 얻은 거 없지 않습니까? 얻은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시선 분산시키고 센터 잡고 5시 쪽 돌아가면은 이건 테란이 분명히 잡습니다. 5시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손주웅 선수의 예. 자원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도 됐고 그러면서 드랍십도 살아있으면서 상대방 지금 장윤 선수의 미네랄 멀티 지역 부분을 보십시오. 둥그렇게 스파이더 마인으로 다 이렇게 매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손주웅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기에다가 울트라 리스크를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마인에 의한 피해가 충분은 강력할 테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뽑아낸 울트라 리스크를 다 잃게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력으로는 장윤 선수 더 이상의 추가 유닛을 이만큼 강력한 유닛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아, 올라가면서 울트라리스크 위주의 병력인데 그나마도 체력이 상당히 많이 소진됐죠. 거기다가 업그레이드도 안 됐어요, 울트라 리스크가. 아, 쉽게 당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베슬이 같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울트라가 테란 위쪽에 일단 베슬 잡았어요, 베슬. 아, 못 예. 잡네요. 울트라가 테란 잡는 최종 병기임에는 분명한데 지금 장윤 선수의 자원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플레이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디파일러와 히드라 럴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조합이 지금은 이거 아, 다 울트라리스크 잡혔어요. 그냥 그대로 녹네요. 손중 선수가 경기 잡았어요, 거의. 거의 뭐 80, 90% 잡았고요. 아, 글쎄 장윤 선수가 왜 어떤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휘둘렸는지 정말 아쉽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분명히 만든 것은 분명한데 그 이후의 시간은 무려 손주웅 선수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울트라리스크 상당히 많은 자원을 투자했던 울트라리스크도 지금 두기밖에 안 보시면 남았어요. 디파일러 이후에 센터 쪽 진출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고요, 장윤 예, 선수가. 아직까지 한 번도 내려가지 못했죠 거의. 거기에다 그 이후에 어떤 이럴 때라도 사실 테란의 자원줄만 끊어주면은 그래도 적에게 해답이 보이는데 일체 테란의 어떤 자원 쪽을 센터 쪽에 잡혀있다 보니까 그럼 드랍 개발이라 돼서 드랍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을 생각 못하고 있어요. 아, 야, 중간중간에 이거 차단. 예, 쉴 새 없이 벌처를 많이 생산해주면서 스파이더맨 쪽에 귀찮은 작업인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계속해서 그 추가되는 유닛들에게 이런 식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거든요. 울트라리스크. 이건 뭐 스파이더맨에 그냥 울트라리스크가 아무리 세도 데미지를 3분의 1 정도 이 정도 깎여버린 울트라는 이런 정말 울트라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이제 발견했네요. 아, 5시 왔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걷어내기 예, 필요한데 커뮤니티 센터 들고 일꾼만 살리고 소몰이 하는 식으로 그냥 딱 잡아가지고 다 잡아버리게 되면 결국은 테란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좀 손주웅 선수가 다크스홈에서 전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적극적으로 파이어벳을 다수 생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근데 일렬로 마린 가면 울트라리스크 못 잡아요. 네, 일단 올라가면서 양쪽에서 예. 난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세시방 컨트롤 좀 아쉬우든 괜히 최종 경기가 아니거든요. 네. 일단 3개만 떨어져도 핵폭탄이에요, 저거는. 매딕이 많이 맞춰줘야지. 얼마나 센데요? 보십시오. 3개 들어가니까 쇼트가 되지 않습니까? 참 정신없는 난전이네요, 지금 양조 네. 선수는. 아, 옵저도 아주 정신없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서 또 다시 확장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건데 장욱 선수. 울트라리스크가 그냥 스파이더 마인을 그냥 무시하고 맞아주면서 싸우죠, 이런. 괜히 아, 수고니까 이거.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막판 뒷심이 장윤 선수 장난이 아닌데요. 장욱 선수 뭐 비틀비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틀비틀 거리면서 여기까지 계속 왔네요. 그렇죠. 어떻게든, 센터까지 조금은 그래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 있거든요. 근데 또 지켜내지 못하네요. 결국 합계도 안 됐고 5시 진출했던 병력들도 이렇게 정리당하는 분위기. 그러면서 9시 지역의 멀티 시도 드론 한 기도 뽑아내지 못하고 해처리 파괴됩니다. 네, 지나가다가. 지금은 마인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일단 마인으로 어느 정도 피해주고 마인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투스타포트에서 사이언스 베슬이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트라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장혁 선수의 체제로는 마인의 피해를 많이 받는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네. 장욱 선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제에 대해서 울트라리스크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거는 5시 멀티도 지켜냈고 예. 좀 어려운데요. 추가 확장 기지를 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수 유닛으로의 승부를 오히려 장혁 선수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막힌다고 봐야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손종 선수는 지금까지 가장 잘해온 게 뭐겠습니까? 예, 중앙에서의 자리 잡기와 예, 지금 벌처로 스파이더 마인을 계속해서 꾸준히 매설해 주는 거였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플레이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플래그 나왔네요. 이거 또 5시 지금 병력 가요. 이거 그 지금 틈을 타서 언덕 쪽에 중앙쪽 뭐 이외에? 있죠? 마린 메딕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른데 이거 뚫겠네요. 장윤 선수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거는 5시입니다. 역전인데요. 그러니까 장혁 선수도 어떤 그 손중 선수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5시 멀티만 없다면은 장혁 선수도 9시 돌리고 이러면 어떤 그 역전의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죠. 마린 메딕 지금까지 체력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5시 네. 청소됐네요. 지금은 저그가 사실 소수 유닛의 승부는 아니, 너무 저그에게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 임에는 맞지만 5시에서 피해를 많이 주고 테라는 그렇게 되면 미네랄 멀티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 역시도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서 디파일러로 그 상대방과의 그 인내심 싸움 다크선 뿌려주고 럴커로 버티고 플래그 딱 써주고 이런 식의 플레이가 지금 필요해요. 야, 뭐 두 명의 선수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데 장육 선수도 지금 활발하게 뭘 뚫지 못하고 있고 네. 그 틈도 손수용 선수도 못 노리고 있어요. 장육 선수 정신없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전력들이 모일 새가 없거든요. 네. 마인의 피해가 너무 크네요. 그렇죠. 이제 장윤 선수가 자원도 거의 떨어졌어요. 네. 중앙지역 멀티 하나, 12시 멀티 하나 있는데 예. 사이언스 베스 관리가 조금은 더 필요합니다.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병력들이 그 이상의 병력들이 기다리고 있어. 손주고 지금 그 러커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글링 울트라 리스크와 다크섬 조합이면은 파이어베스 대량으로 생산해서 좀 조합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경기 자체는 여전히 손중 선수가 유리하고요. 장윤 선수가 경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5시 멀티만큼은 날렸어야 하고 날리면서 동시에 추가 확장 기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시도되고 있는 이곳의 멀티는 자원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그리고 소수의 울트라리스크가 활동을 하기에는 이미 사이언스 배슬이 많이 쌓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울트라리스크 소수 잡기에는 사이언스 배슬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냥 히드라도 없고 뻥뻥 쓰고 그냥 도망만 오면 되는 거거든요. SK 테란이 정말 무섭죠. 손종 선수는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청소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장윤 선수 이렇게라도 소수민들을 운영 안 하다면 본진까지 밀릴 수가 있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손중 선수가 사소한 실수로 베스를 좀 많이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스를 쌓이는 이유는 바로 5시 멀티 때문이에요. 5시 멀티 견제도 안 되는데 지금 3시 지역의 멀티를 네. 더 시도하는 것 같고 네, 여기 뭐 지우개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예, 게다가 마인의 저글링들 잃고 있고 그 4팩토리가 지금 손준 선수가 돌아가기 때문에 탱크도 2대씩, 벌처도 2대씩. 이거 뭐 종합 선물 센터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손종 선수도 병력들을 더 이상 생산하는 모습들이 잘 안 보이고 있고 일단 9시 지역으로 다시 한번 내려온 네. 손종 선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서 그런지 네. 정말 치열한 경기가 나옵니다. 네. 지금 결국 9시 지역도 지금 활성화되기 얼마 활성화될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밀리는 분위기네요. 그리고 마지막 청소 12시 중앙지역 멀티까지 청소하러 갔죠. 12시. 깔끔하게 지금 네. 마무리를 할 생각으로 마지막 러쉬를 지금 간 것 같습니다. 거의 장 선수의 힘이 다 빠진 상황입니다. 이젠 지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9시 끝났고 그런 상황인데요. 12시도 끝났습니다. 이제 주시 나오네요. 못 버팁니다, 자육 선수. 야, 첫 번째 경기 분위기를 오락가락한걸 했었는데 자육 선수 다시 한번 손에 손 한번 훔칩니다. 네. 이에 반해서 손중 선수의 난전 스타일은 공식 경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방송 경기 경험을 쌓으면 아주 발전이 있겠는데요. 좀 단점도 보이긴 하지만 장점이 더욱더 부각될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인 부분은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1경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좀 안심하고 2경기 때 본인의 스타일을 더 보여주면 2경기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손중의 스타일은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육 선수 잡은 공간 분명합니다. 승을 먼저 얻으네요.